안녕하세요. 혜원여학원의 진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레곤 주립대학교 한국 담당자 제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서부의 오레곤 주에 있는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레곤 주립대학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를 하고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내셔널 랭킹, 미국 전미 랭킹으로 유명한 조사기관인 이제 US 뉴스 앤 리포트 2021년도 랭킹을 보면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15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4,000개의 대학교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3위에 올라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화면을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많은 좋은 랭킹들을 차지하고 있는 방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는 탑 리서치 유니버시티에 선정되어 있다는 거, 그거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만큼 리서치에 대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전공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대학이나 전공 과목은 이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이 랭킹이 굉장히 높게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전미에서 한 63위,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도 71위 정도 랭크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리서치 쪽으로나 또 전공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높은 랭킹으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이 학교 특징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국제 학생들에 대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이제 이 오레곤 주립대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130명 이상의 이제 국제학생 서포트 팀이 이제 교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에는 한국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이제 한국 학생들을 조금 더 밀착 서포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있는 건가요? 네네. 한국인이 한국 학생들이 좀 어렵구나 그러면 네네. 좀 도와준다. 네네. 예, 그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이제 학생들 후기를 보면 예. 학생들이 이제 이런 서포트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서베이에서 답변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만약에 여름 학기를 수강을 할 때 인스테이트 비용이라고 해서 예. 국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메리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학비는 이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은 한 주가 뭐 거의 한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인스테이트냐 아니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에 네. 따라서 학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네. 인스테이트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학비가. 그쵸. 예, 인스테이트 학비로 여름 학기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 뭐 모든 전공 과목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름 학기를 수강을 원하거나 할 때 이제 인스테 비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국제 학생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뭐 조금 이따 이제 위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교내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코발리스, 뭐 벤트 이런 이제 밴드 이런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데, 그게 이제 포틀랜드라는 가장 큰 근접 도시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테크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테크놀로지 단지들이. 네네네. IT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포진해 있고, 실제로 OSU 학생들이 인턴십을 여기에 많이 가고, 뭐 나중엔 결국 취업으로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취업률도 높고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조금 이따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다른 이제 이런 스템 전공들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이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동네를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그렇습니다.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실리콘 밸리가 사실 오레곤주가 이제 밑에 캘리포니아주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는
메이저 어떤 실리콘 단지겠지만 여기도 네. 그래도 나름 실리콘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캘리포니아 주변으로 해서 여러 이제 테크 산업 단지들이 쭉 포진을 해 있는데 이제 오레곤 주에는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포틀랜드 주변에 이렇게 쫙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죠? 뭐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인기 많은 이제 대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내 학생회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한인 이런 동문회 같은 활동들이 되게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유학생들한테는 또 놓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OPT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국제 학생들이 OPT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 OPT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또 연계해서 이제 뭐 미코 인턴십이라고 해서 이게 유급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인턴십이요? 네, 예. 뭐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고요. 1년에 최대 2회까지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거의 한 4만 불 가까이 학생들이 받을 수 이게 있다고 돈을 합니다. 받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군요. 예. 자, 이렇게 오레곤 주립대학교 정말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레곤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지역이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역적인 특징들은 어떤가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오레곤 주입니다. 예. 그래서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위로는 이제 뭐 시애틀이 있고 잘 아시는 도시고 그 바로 아래 이제 포틀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주가 이제 오레곤 주고 다만 이제 여기 점이 흰색으로 두 개가 딱딱 찍혀 있는데 저기 끝에 이제 찍혀 있는 게 코발리스. 코발리스. 예, 예. 코발리스가 가장 이제 메인 큰 캠퍼스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밴드에 위치해 있는 밴드 캠퍼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메인 캠퍼스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시거나 뭐 본과를 전공하시는 이제 거의 전체의 그 전공들은 코발리스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스피탈리티 이런 쪽 관련이라고 하면 밴드 쪽, 아그리컬처나 이런 쪽도 이제 밴드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여기가 이제 오레곤주가 면세 지역이잖아요. 네. 주세가 없기 때문에 텍스 때문에 일부러 네. 쇼핑하러 온다고 제가 맞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 굉장히 이제 주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좀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는 미국은 이제 무엇을 사던 간에 이제 예. 항상 텍스가 붙잖아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세금 면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비교적 생활비들을 많이 아낄 수 있고 해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루하우스, 와이너리, 와이너리. 네, 이런 예.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예. 또 이제 동네가 굉장히 예뻐서 미국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장점들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또 하나 이미 이제 가 있던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코발리스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네.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한인교회도 좀 있고 해서 네네.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이제 오레곤 주립대에 가고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사실 상위 랭킹으로 좀 편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네. 갔는데 거기서 눌러 앉은 경우가 많다고 워낙 이제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사실은 이제 이 네. 스페셜 몇몇 인기 전공들이 랭킹이 높기 때문에 굳이 네. 내가 편입할 필요 네. 없겠다 하고 눌러 앉은 경우가 많다고 네,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뭐 주변에 있는 예. 이제 뭐 커뮤니티 컬리지나 아니면 예. 이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 오레곤 주립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매력 있는 도시고 예. 매력이 많은 랭킹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오레곤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렇네요. 넘어가요. 진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예전에는 랭킹이 좋아야 된다 하듯이 이제 랭킹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요새는 그래도 전공에 대해서 혹은 전공의 랭킹에 대해서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정말 이제 이 전공을 정말 추천한다 하는 네. 전공들이 어떤 전공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많죠. 많지만 예. 조금 이제 크게 한 세 항목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컬리지 오브 비즈니스.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폭이 넓은 전공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컬리지 오브 비즈니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 이제 스템 전공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템. 예, 비즈니스도 예전에는 그냥 BA로 끝나는 그런 전공들이 아닌 이 스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OPT 나중에 그렇죠. 예, 기간이 이제 뭐 총 합치면 한 3년 정도 기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템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즈니스 카테고리라고 하면 이제 뭐 BS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MS 비즈니스 요 두 전공 과목을 일단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BS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앤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언뜻 들으면 뭐 디자인 뭐 디자인, 미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트 전공 같네요. 네. 예. 그것보다는 이제 뭐 패션 매니지먼트 전공. 그래서 이건 정말 패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천다이징하고 좀 약간 유사한 전공.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시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쪽에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취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BA는 네. 배철 오브 아츠 네. 이제 약간 인문학이고요. 네. BS는 배철 오브 사이언스래서 과학이 섞인 이제 과목이라서 나중에 스템 전공으로 인정이 돼서 OPT가 3년까지 가능한 그런 전공들이라고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전공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잠깐 뭐 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뭐 밴드. 예, 밴드지요. 예. 이 지역에는 예. 뭐 그 여행이라던가 관광이라던가 이런 쪽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예.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또 다른 이제 인기 과목 중에 하나가 hospitality management. 예. 그래서 오레곤주 이제 호텔 경영 산업 쪽에 학생들이 연계해서 일자리들을 찾고 또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전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과정들을 마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유급 인턴십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 관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학교의 서포트가 있는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예. 호텔 경영학, 우리나라 네. 따지면 호텔 경영학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어떤 전공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MS 비즈니스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는 경영 분석하고 되게 가까운 전공이에요. 그래서 세부 전공 안에는 뭐 파이낸셜 플래닝, 그다음에 뭐 마케팅 인사이트, 뭐 애널리틱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 중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애널리틱스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이 쪽이죠. 뭘 네.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디서 뭐 어떤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구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딜리버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경영의 전략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세부 전공 중에 하나고요. 패스웨이라고 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학생 특별 전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인턴십, 미콥 인턴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인턴십 기회들이 있는 그런 전공 그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뭐 본인이 찾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전공 과목의 폭이 넓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어떤 전공이 있죠? 네, 또 이제 뭐 아주 많이 문의가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주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컬리지 오브 리버럴 아츠에 속해 있는 전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아츠, 이건 이제 스템 전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계 트렌드나 학생의 이제 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전공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 제작, 그렇죠. 뭐 소셜 미디어, 네. 미디어 프로덕션 이런 다양한 학업 옵션들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제공이 돼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들을 많이 쌓아볼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본과에 뭐 지원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지만 본과 이제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프로젝트 의뢰들이 들어오고 하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내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내 취업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쭉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기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정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잘 시켜주는 대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천 전공을 이제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난 입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입학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입학할 수가 있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대학교를 지원하는 방식과 똑같은 이제 다이렉트 네. 지원이 있게 되고요. 이제 지원 요건을 보면 일단 그 학부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 다음에 GPA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GPA 3.0 혹은 이제 한국 고교 내신 성적으로 보면 한 4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검정고시를 해서 성적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검정고시 성적은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예. 여기 이제 영어 성적도 이제 보시면 토플도 70점 이상, 그다음에 만약에 IELTS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6.0 이상. 요즘은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듀오링고도 이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듀오링고도 한 100점 이상이 돼야지 일단은 지원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 뭐 또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까 이제 뭐 내가 내신 성적이 4등급이 예. 아닌데 나 이 그렇죠. 학교가 너무 매력적이고 예. 나 잘할 자신이 있는데 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네. 포기하지 말고. 네, 패스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패스웨이. 네, 예.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패스웨이라는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학생 특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약간의 어떤 그 한 단계를 거쳐서 미국의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지원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보셨던 다이렉트 입학 기준보다는 살짝 낮아요. 그래서 한 5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이제 여기 뭐 3텀, 4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3텀이에요. 여기 예.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텀제로 되어 있어서 1년에 4개의 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3텀을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 수업의 기간이고요. 이 3텀 1년 정도의 이제 기간에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등급 이내, 내신 성적 전체 5등급 이내, 그다음에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75점 이상,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도 뭐 60점, 듀오링고도 90점.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맞다고 하면 이 패스웨이라는 유학생 특별 전형의 이 패스웨이를 지원을 하셔서 1년 정도를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과 과정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러면 아무 학년도 아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도 1학년으로 똑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유학생 특별 전형인 1학년 이 패스웨이 과정을 하고 본과인 2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웨이 1학년을 마치면 네, 다시 1학년을 한 게 아니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뭐 사실은 이제 이 방법이 낯서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적응을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본과에 물론 이제 내가 성적이 좋아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그 교육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낯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학습적으로도 이때 이제 이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뭐 그 많은 학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많은 학교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때 본과에 가서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조금 더 다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감한 게 학비가 이제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학비는 얼마나 되나요? 아까 이제 3텀이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이고 기본의 어떤 그 학습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약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33,900불 이게 학비만의 그 금액이고요. 예. 네. 뒤에 뭐 석사나 뭐 편입학패스회 이렇게 있긴 하는데 이제 일- 3만 불 3만 불 초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33,900불인가 34,000불 4,000불. 어바웃 뭐 이 네. 정도 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34,000불이면 나름 또 부담은 되긴 한데 네. 장학금도 가능한가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프로보스트 스컬러십이라고 해서 성적 장학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더십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등급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지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리저널 스컬러십이라고 해서 이제 학비 그 학습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학금의 형태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프로보스트 스컬러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성적이 GPA 3.0 이상 굳이 이제 우리나라 고교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한 2.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심사 후에 자동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매년 이제 GPA를 3.0 이상 유지를 해야지 매년 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 6,000불씩 4년 동안 받게 되면 한 24,000불 정도를 꽤 받게 크네요. 되니까 금액이 예. 굉장히 이제 높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맨 이제 아래쪽에 이제 만약에 표를 보신다고 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언어를 스컬러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이제 GPA 3.0 이상 고교 내신 한 4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50자 내에 에세이를 제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학금하고도 중복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제 내가 성적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꼭 문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런 장학금들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도 괜찮고 한적하게 안전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학교 특징, 그다음에 전공, 학비, 입학 조건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고 하면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레곤 주립대학교 입학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회원유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비버입니다. 비버, 귀여운 비버. 예. 자, 이상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신영이고요. 지금 4학년 화학공학과 학생이고 학부생입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이고요. 네. 제가 오레곤 주립대에 오기로 결정한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OSU가 그 공대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랭킹도 이제 약간 높은 상위권 레벨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하면 괜찮겠다,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여기가 주립대이기 때문에 다른 주들에 있는 주립대들보다 학비가 괜찮았어요. 학비도 조금 이제 affordable 했고, 그리고 살기도 오레곤이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사는데 안전한 주가 오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뭐 안전하고 학비도 싸고 그리고 공대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제 첫 번째 미컵 인턴십을 마치고 왔는데요. 제가 일했던 회사는 포틀랜드에 있는 셀트로닉이라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이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는 슬라이싱 디파트먼트에서 다른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독특했던 건 제 이제 멘토가 2년 전에 저희 학과를 이제 졸업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뭘 모르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인터랙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인턴이라고 하면은 되게 트레이닝부터 막 뭔가 좀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멘토를 보조하는 식의 역할을 보통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그냥 주고, 아 이게 너가 할 일이고 이제 너가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풀어내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보다 놀랐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회사를 위해서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 인턴이 그냥 인턴이 아니라 진짜 약간 세마이 엔지니어 잡이구나라는 거를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프로젝트들이 보통 그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이제 relate 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IT라든지 다른 safety 디파트먼트라든지 비즈니스 빌딩이라든지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몇몇 프로세스들을 없앤 다음에 이걸 짧게 만들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내는 게 제 메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6개월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여가지고 되게 힘들 때도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막상 끝내놓고 보니까 정말 제가 배운 게 많았더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제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코딩 랭귀지를 막 2-3개씩 배웠었고, 그리고 3D 프린팅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인턴십을 하면서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런 점들에서 얻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뭐 영어도 당연히 많이 늘었지만 뭐 사람 인간관계도 되게 많이 늘고, 그런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플랜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제 친구들한테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